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리고 장담하는데 이번 영상은 절대 놓치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2025-2026 V리그를 한 단어로 정리하면 바로 예상을 깨다입니다. 김연경 은퇴 이후 여자 배구 흥행의 공백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는 3라운드를 지나며 완전히 뒤집혔고 그 중심에는 정관장 레드스파크스와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의 맞대결 그리고 인쿠시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대전 충무체육관 주변은 경기 시작 몇 시간 전부터 이미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티켓을 구하지 못한 팬들조차 체육관 주변에 모여 휴대폰 화면과 전광판을 바라보며 혹시라도 인쿠시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놓지 않았죠. 이건 단순히 한 경기의 열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여자 배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한국배구연맹이 발표한 수치를 보면 그 흐름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올 시즌 전반기 여자부 총 관중수는 15만 4,646명으로 지난 시즌 대비 5.3% 증가했고 경기당 평균 관중도 2,455명까지 올라섰습니다. 이 상승세는 자연 발생적인 성장이라기보다 분명한 이야기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연경의 빈자리를 걱정하던 리그는 오히려 새로운 얼굴과 새로운 라이벌 구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중심에 정관장 레드스파크스,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 그리고 아시아쿼터 선수 인쿠시가 있었습니다. 인쿠시 합류 이후 정관장의 평균 홈 관중은 약 580명이나 늘어났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외국인 선수 효과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분명한 변화였죠. 인쿠시는 MBC 예능과 김연경의 뉴코치 이미지 등을 통해 이미 얼굴과 서사가 대중에게 각인된 상태로 V리그에 들어왔습니다. 팬들은 단순히 새로운 공격수가 아니라 한 선수가 성장해가는 과정을 코트 위에서 직접 보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관장의 경기는 승패를 넘어 하나의 이야기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한편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는 여전히 여자 배구 최고의 브랜드 파워를 가진 팀입니다. 김연경은 은퇴했지만 그녀가 남긴 팀 문화와 팬층, 전통 강호의 이미지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관장과의 시즌 개막전에서 5,401명의 관중을 동원한 것만 봐도 흥국생명이 리그 흥행의 핵심 축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두 팀의 맞대결은 단순한 상위권 싸움이 아닙니다. 여자 배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한 코트에서 충돌하는 장면입니다. 대전 충무체육관 밖에서 들려오던 팬들의 목소리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번 주 일요일 흥국생명이랑 정관장 경기 있대요. 진짜 미치겠어요. 저는 흥국생명 팬인데 인쿠시 때문에 정관장도 응원하고 싶어요. 누굴 응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반응은 농담이 아닙니다. 지금 리그가 만들어낸 진짜 딜레마입니다. 하나의 스타, 하나의 팀만을 응원하던 시대는 지나갔고 이제 팬들은 여러 이야기와 여러 인물 사이에서 감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시청률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올 시즌 여자부 평균 시청률은 1.37%를 기록했고 전반기 최고 시청률은 3.7%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여자 배구는 지금 분명히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 인쿠시가 프로 무대에 데뷔한 정관장 레드스파크스와 GS칼텍스의 경기는 2.06%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전반기 기준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성과는 단순히 재능 있는 선수의 등장 때문만이 아니라 리그 전체의 이야기를 새롭게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는 이러한 흐름을 가장 경계하는 팀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수혜자이기도 합니다. 정관장과 인쿠시라는 새로운 인기 동력이 생기면서 흥국생명의 경기도 자연스럽게 빅매치로 포장되고 팬들은 김연경 시절의 영광을 떠올리며 체육관으로 돌아옵니다. 이 구조 덕분에 리그 전체의 판이 커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정관장의 전술적 가치 역시 이러한 열풍을 뒷받침합니다. 인쿠시는 단순히 공격 점수를 올리는 선수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팀의 템포와 분위기를 바꾸고 그 존재만으로 상대 블로킹과 수비를 분산시켜 국내 선수들의 공격 효율까지 끌어올립니다. 즉, 정관장은 이제 인쿠시 덕분에 더 강해진 팀으로 진화하고 있는 셈입니다. 최근 경기와 기록을 보면 1월 4일 맞대결의 중요성이 더 명확해집니다. 3라운드 동안 정관장은 약 41%의 공격 성공률을 유지하며 여자부 상위권을 지켰고 흥국생명은 리시브 효율과 블로킹에서 여전히 리그 상위권을 유지하며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강력한 정관장과 안정적인 흥국생명의 정면 충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관장의 가장 큰 변화는 잉쿠시 합류 이후 공격 분배에 나타났습니다. 잉쿠시가 선발 라인업에 들어온 뒤 정관장의 왼쪽 공격 비중은 약 79%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선수가 더 많은 점수를 올렸다는 뜻이 아니라 상대 블로킹 구조 자체를 흔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잉쿠시가 코트를 지배하면서 상대팀은 끊임없이 더블 블로킹을 해야 했고 덕분에 중앙 공격 성공률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정관장이 거의 50%에 달하는 공격 성공률을 기록한 배경에는 분명 잉쿠시의 중력 효과가 있었습니다. 1월 1일 경기는 잉쿠시의 현재 위상을 가장 잘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1세트에서 7점을 기록한 뒤 2세트에서는 연속 서브로 흐름을 뒤집으며 경기의 리듬 자체를 바꿨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성공을 넘어 경기의 서사를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정관장이 한국도로공사를 3대 0으로 이긴 경기에서 잉쿠시는 경기의 변곡점이자 관중 열광의 촉발제였습니다. 강력한 스파이크와 대담한 제스처는 그가 지금 리그 중심에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이날 잉쿠시는 서브 에이스를 포함해 13점을 기록하며 팀의 연패를 끊는 데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공격 점유율은 23.3%로 팀 공격의 상당 부분을 책임졌고 공격 성공률 역시 48%의 공격 성공률이 보여주듯 잉쿠시는 중요한 순간마다 항상 공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4경기에서 35점을 기록한 그의 성적은 상대적으로 짧은 출전 시간에도 불구하고 팀 공격에서 이미 핵심적인 존재임을 입증합니다. 하지만 잉쿠시의 진정한 매력은 바로 완벽하지 않은 모습에서 나옵니다. 현대건설전에서 드러난 그의 리시브 불안정은 여전히 큰 약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전에서도 리시브 효율이 9.5에서 5.2%에 불과했는데 이는 프로 레프트 공격수로서 분명한 리스크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상대팀들은 꾸준히 잉쿠시를 겨냥해 서브를 넣습니다. 방어 실패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전략적으로 노릴 만한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흥국생명의 구조는 정반대입니다. 그들의 강점은 분산된 공격과 조직적인 수비에 있습니다. 올 시즌 흥국생명은 경기당 블로킹 평균에서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레프트 공격에 대한 대응 효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잉쿠시를 상대로 중요한 전술적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잉쿠시 상대 리시브 이후 흥국생명이 얼마나 빠르게 속공으로 전환하느냐가 경기 흐름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양 팀의 최근 경기력을 보면 이 맞대결이 왜 더욱 주목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관장은 최근 경기에서 세트당 평균 23점 이상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3세트 이후에도 공격 효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는 체력과 집중력이 유지되고 있으며 잉쿠시가 경기 후반에도 공격에서 여전히 존재감을 발휘함을 보여줍니다. 반면 흥국생명은 1세트 초반 안정적인 리시브와 블로킹을 유지하지만 경기 후반에는 실수 관리가 승부를 좌우하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번 맞대결은 초반 리드를 누가 잡느냐보다 20점 이후 랠리에서 누가 안정감을 유지하느냐가 더 큰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술적으로 정관장은 잉쿠시를 단순한 결정적 공격수로 쓰기보다는 미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잉쿠시의 블로킹을 집중시키는 동안 중앙 블로커의 속공을 극대화하고 반대편 공격 기회를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경기에서 정관장의 중앙 공격 성공률이 잉쿠시 합류 이후 눈에 띄게 증가한 것도 바로 이런 효과입니다. 상대 수비가 잉쿠시에 집중되면서 공간이 생긴 결과입니다. 흥국생명은 이에 대응해 블로킹 전략을 공격적으로 쪼개기보다는 뒤쪽으로 몰리며 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잉쿠시의 강력한 공격을 직접 막기보다는 디그 공격으로 경기 흐름을 끊는 방식이죠. 이 세컨드 볼 처리 능력이 바로 흥국생명이 리그 최고 강팀으로 평가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국 1월 4일 경기는 단순한 스타 맞대결이 아닙니다. 새로운 공격 구조와 전통적인 수비 구조의 충돌이자 공격과 수비의 균형을 시험하는 경기입니다. 잉쿠시가 정관장의 공격을 더 빠르고 위협적으로 만들었고 흥국생명은 리그 최고 수준의 팀워크로 이에 맞서야 합니다. 이 균형이 어느 쪽으로 기울느냐에 따라 이번 시즌 여자부의 권력 중심도 달라질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